뺑덕야담. 방문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산이와 만석이라는 두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 둘은 어릴 적부터 막역지우로 지냈는데 이 중 강산이라는 선비는 일찍이 과거의 급제에 중요한 벼슬을 두루 거친 후 평안도에서 감사 벼슬을 하고 있었고, 만석이라는 선비는 딸의 혼인날이 정해졌는데도 돈이 없어 혼수를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살림살이가 가난했고 불우했다. 이날도 역시 만석이 부부는 딸의 혼수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었다. 딸아이 혼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혼수를 마련할 방법이 없네요. 평안 감사를 하신다는 친구분에게라도 가서 도움을 청해보는 게 어때요? 네, 안 그래도 강산이에게 손을 벌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내일 동이 트면 바로 강산이를 만나러 내 평안도에 다녀올 터이니 준비해 주시구려. 다음 날 만석이 부인은 보자기에 주먹밥 몇 덩이를 싸서 만석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서방님, 자식을 위해 부모가 고개를 숙이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님을 알고 계시지요. 부디 평안감사 친구분께 잘 부탁드려 혼수품을 얻어 오셔야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강산이 그 친구라면 문제없이 혼수품을 얻어 올 수 있을 터이니 부인은 기다리고 계시구려. 네, 되도록 빨리 다녀오리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만석이는 강산이를 만나기 위해 평안도로 향했다. 강산이 오랜만일세. 만석이 오랜만에 보니 자네도 많이 늙었구먼. 자네만 세월이 빨리 흐른 것 같구먼 그려. 자네 농을 좋아하는 건 여전하구만. 그래, 자네는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젊어 보이네. 오랜만에 만난 강산이와 만석이는 한참을 서서 서로에게 반가운 인사들을 건넸다. 그러다 잠시 후 만석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강산이에게 말했다. 이복의 강산이, 내 자네에게 긴히 부탁할 것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네. 안 그래도 연통도 없이 어인일로 왔나 했네. 자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좀 그렇네만. 내 하나뿐인 여식이 며칠 후에 시집을 간다네. 그런데 내 처지가 딸아이 혼수품 장만할 형편도 못 되다 보니 고심 끝에 염치불구하고 자네에게 도움을 청하러 이렇게 찾아왔다네. 사정을 들은 강산이는 고개만 끄덕이곤 이렇다 할 대답도 없이 관동을 불렀다. 관동은 관청에 소속된 어린 노비를 말하는데 주로 관청에서 심부름 같은 작은 일들을 했다. 개똥아, 이리 와보거라.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손님에게 깨끗한 숙소를 골라드리고 네가 손님이 머무시는 동안 시중을 들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 밤 술상을 거하게 준비하거라. 내가 오늘은 친구와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실 테니. 예, 대감마님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산이는 만석이와 술잔을 기울이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음 날 만석이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밖을 바라보는데 소복을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꽃을 보며 앉아 있었다. 이복에 내 물을 것이 있네. 예, 나으리 편히 말씀하십시오. 강산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 예, 대감마님께서는 지금 관아에서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강산이는 지금 없다는 말이구먼. 그러면 저기 꽃을 구경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혹여 알고 있는가? 예, 저 여인은 소인의 누이입니다. 며칠 전 사별하여 아직 소복을 벗지 못하였지요. 아, 자네의 누이시구먼. 관동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사실 내가 저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네. 그래서 저 여인을 가까이에서 좀 보고 싶은데 관동은 저 여인을 내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는가? 개똥이는 안 된다고 바로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기가 모시는 평안감사의 친구이기도 하고 양반이기도 한 만석이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남편 상을 당한 누이에게 어찌 이런 말을 전하겠소. 그렇다고 평안감사님 친구분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참 이분은 딸아이 혼수품 때문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딸 혼이 문제 때문이라도 곧 댁으로 돌아가시겠지? 그래, 그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봐야겠다. 개똥이는 만석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자는 생각으로 만석이에게 누이가 남편상을 당해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고 말을 했다. 지금은 제 누이가 아직 소복을 벗지 못하는 처지이니 며칠 뒤에 누이가 소복을 벗으면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여인을 만나게만 해준다면야 내가 그깟 며칠 못 기다리겠는가? 아, 그리고 오늘 일은 개똥이 자네와 나만 알고 있었으면 하네. 개똥이는 재치 있게 만석이의 말에 둘러대곤 자리를 떠났다. 살다 보니 저리 아리따운 여인을 보는 일도 있구만. 만석이는 관동의 누이에게 첫눈에 반했는지 종일 관동의 누이만 떠올렸다. 그날 밤 관아에서 퇴청한 강산이가 만석이를 찾았다. 이복의 만석이 내가 준비해 줄 수 있는 만큼 준비하여 보내줄 터이니 자네는 먼저 길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네 안식구가 안절부절 자네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아닐세.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러 온 것도 미안한데 어찌 내 볼일만 보고 훌쩍 떠날 수 있겠나? 내 며칠 더 머물며 자네와 시간을 보낼 걸세.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여시 곤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나는 괜찮으니 속히 가보시게. 우리는 곤례가 끝나고 다시 보면 될 것 아닌가? 이 사람아, 나를 어디까지 못난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가? 아무튼 나는 자네와 더 시간을 보내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게. 강산이가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만석이는 막무가내로 며칠 더 머물겠다 우겨댔다. 다음 날 강산이가 관하로 나가자 만석이는 다시 관동을 불렀다. 이보게, 오늘은 자네 누이를 만나볼 수 있겠는가? 하루만 더 기다려주시면 내일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먼. 그럼 내일은 꼭 만날 수 있게 해주게나. 예, 대감마님 친구분께 제가 어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주시지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겠다 생각한 개똥이는 평안감사 강산이에게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다. 대감마님 친구분이 제 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 친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못 차렸어. 내가 그리 돌아가라 해도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나와 시간을 보냄이 아니라 여인의 미색에 빠져 내게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놓고는 여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었구만. 이리 어리석은 친구가 있나? 자식 혼사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강산이는 관동의 말을 듣고는 만석이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 가지 꾀가 생각이 났다. 너는 내 누이에게 내일 밤 만석이 방에 들라고 전화 거라. 대감마님 어찌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남편상을 당한 불쌍한 제 누이에게 그런 일을 시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너는 왜 그 친구에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게냐? 네 누이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될 것을. 대감마님의 친구이신데 제가 어찌 안 된다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진 게 없다고는 하나 그 친구도 양반이니 이 녀석이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테지. 헌데 이 녀석아, 내가 네 누이에게 그 친구의 방에 들라 했지 그 친구와 밤을 보내라 하진 않았지 않으냐? 너는 네 누이에게 그 친구 방에 들기 전에 꼭 나를 만나고 가라고 전화 거라. 예, 대감마님 분부이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관동은 강산이의 뜻을 몰라 궁금증이 생겼으나 자신의 누이에게 찾아가 강산이의 말을 전하고는 대감마님의 명인이 따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관동의 누이가 강산이를 찾아왔다. 대감마님, 쇳내 들어가도 될는지요? 그래, 들어오거라. 안 그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던 관동의 누이가 손에 보따리를 들며 고개를 숙이곤 강산이에게 말했다. 대감마님, 그럼 쇳내는 시키시는 대로 할 터이니
뒷일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친구를 즐겁게 해주거라. 평안감사에게 어떤 속내가 있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개똥이의 누이는 아무 말 없이 강산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곤 만석이가 있는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딸이 소인의 누이가 곧 온다고 합니다. 이복에 작은 주안상을 차려줄 수 있겠는가? 이미 주원상은 방 앞에 두었으니 소인의 누이가 들고 들어갈 것입니다. 잠시 후 관동의 누이가 주안상을 들고 만석의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쇳내를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쇳내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내가 그제도 어제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어인일로 쇳내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정녕 몰라서 묻는 것이오. 사내가 여인을 기다리는 게 뻔한 것 아니겠소? 그대가 꽃을 보고 있는 모습을 내가 우연히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내 눈이 멀지 않은 것이 다행이오. 그대를 보고 내 첫눈에 반한 것 같소. 별 볼 일 없는 저를 그리 어여삐 봐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이리 와서 내게 술 한 잔 따라주시오. 오늘 밤만이라도 내 다 잊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소. 비록 하룻밤의 환락이지만 내 오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어. 만석이와 개똥이의 누이는 서로 웃고 떠들며 한참을 술잔을 기울였다.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 우리 밤놀이를 해봅시다. 사실 쇳내가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사별하여 아직 경험이 없어 너무 부끄럽습니다. 먼저 호롱불을 꺼도 될는지요? 그대 편한 대로 하시구려. 관동의 누이가 호롱불로 다가가 후 하고 호롱불을 끄자 만석이가 슬며시 관동의 누이에게 다가가 관동의 누이를 와락 껴안았다. 그러자 관동의 누이가 깜짝 놀라 만석이를 밀쳐냈다. 에구머니나 아니, 왜 그러시오? 갑자기 다가오시니 좀 놀랐습니다. 먼저 바지를 벗어주시지요. 알겠소. 내 그대가 시키는 대로 하리다. 만석이는 냉큼 바지를 내리고는 관동의 누이에게 바지를 벗었다 말했다. 그럼 이제 제 앞으로 오셔서 눈을 감으시지요. 만석이는 관동의 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관동의 누이 앞에 섰다. 그 순간 관동의 누이가 만석이의 아랫도리에 뭔가를 채우는 것이 느껴지더니 벌떡 일어나 만석이를 밀치며 말을 했다. 저는 비록 지아비가 없는 청산과부이기는 하지만 이곳 평안감사나리의 관노비이지 평안감사 친구분의 노비는 아닙니다. 그러니 나리께서는 제게 함부로 하실 수 없습니다. 관동의 누이가 이리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만석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금세 정신을 차려 호롱불을 켜고 자신의 아랫도리를 보니 큼지막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만석이가 놀라 관동을 불렀다. 이복에, 이리 좀 와주시게. 이복에 거기 아무도 없나? 한참을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만석이는 아랫도리에 채워진 자물쇠를 보며 생각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를 어쩌지? 설마 강산이 이 친구가 나를 쫓아내려고 노비들에게 시킨 건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만석이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야반도주 하듯이 그 집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아이고, 피가 안 통하나 아랫도리가 자꾸 붓는 듯하니 이를 어쩐다. 어서 집에 가서 이것부터 풀어버려야겠구만. 만석이는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내며 종종 걸음으로 걷고 또 걸어 겨우 집에 도착했다. 만석이는 쌀이문을 열고 살금살금 까치발을 하고선 부엌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도구를 찾았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만석이의 부인이 부엌 쪽을 바라보고 소리쳤다. 거기 누구시오? 아, 부인납니다. 나예요. 아니, 오셨으면 방으로 들어오시지. 어찌 부엌으로 먼저 가셨어요? 부인, 내 그럴 사정이 있었어. 그런데 내 면목 없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 글쎄, 강산이 그 친구가 사람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지 뭐요. 빈손으로 오셨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혼사 때 쓰고도 남을 만큼 보내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요? 어제 가마꾼이 와서 혼사에 쓸 비단하고 음식 재료 거기다가 돈까지 주고 갔어요.
이거 보세요. 방에 물건들이 가득하잖아요. 부인의 말을 들은 만석이는 그제야 방에 가득한 물건들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렇지.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떤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를 오해해도 한참 했구먼. 강산이가 보내준 물건을 보며 좋아하던 만석이가 갑자기 움찔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니 방으로 들어갑시다. 나 좀 부축해 주시오. 부인은 만석이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간 만석이가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제발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내가 오면서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왔으니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아니,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석이는 부인에게 계속해서 잘못했다 말하곤 바지를 내려 부인에게 아랫도리를 보였다. 아이구야, 이게 뭐야? 이거 자물쇠잖아요? 이게 왜 여기 달려 있어요?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소. 강산이 그 친구 집에 머물 때 그곳에서 일하는 관동의 누이 미색에 빠져 내가 잠시 나쁜 생각을 하고 말았소. 그 관동의 누이가 불을 끄더니 내게 자물쇠를 채웠소. 이를 어찌하면 좋겠어.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피가 통하지 않아 참을 수 없이 아프오. 에이그, 정말 장하십니다. 딸아이 혼수 빌리러 가신 분이 여색에 빠지시다니요. 친구분 뵙기 창피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 자물쇠 좀 어찌 해주시오 부인. 친구는 닮는다고 하던데 어찌 서방님이 평안감사나리와 친구이신지 의구심이 드네요. 어제 가마꾼이 열쇠 3개를 주고 갔는데 그 이유가 이런 이유라니 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나는 돈이 담긴 상자의 열쇠였고 다른 하나는 반지와 놀이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열쇠였는데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알 수가 없어 궁금했는데 이 열쇠가 서방님에게 쓰는 열쇠였네요.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만석의 부인은 만석이에게 열쇠를 던져주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방님은 오늘 일을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평안감사 친구분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제가 그 친구분이었다면 이 열쇠는 강물에 던져 평생 서방님을 그리 살게 했을 테니까요. 만석이는 부인이 던져준 열쇠로 자물쇠를 풀고선 부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며칠 후 딸아이의 혼사를 잘 치른 만석이는 다시 평안도에 있는 강산이를 찾아가 감사한 마음과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관동과 관동의 누이에게도 엎드려 사죄했다고 한다. 한양에 심씨 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심선비의 아버지는 인품과 덕망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그의 집은 한양에서도 유명한 부자였다. 심선비의 집에는 노비도 많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의 상당수의 노비들이 서로 작당하고 도망쳐 현재 경북 구미에 해당하는 선산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심선비가 이 사실을 알고는 지금 당장 노비들을 잡아오겠다며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했다. 아버님, 제가 노비들을 시켜 수소문해보니 도망간 노비들이 경북 선산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선산으로 가서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오겠습니다. 노비들이 털을 잡고 잘 살고 있으면 됐다. 그냥 내버려 두거라. 아버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도망간 노비놈들을 그냥 놔두라는 말씀이십니까? 어허,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거라. 심선비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니 거역할 수 없어 더 이상 노비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심선비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심선비가 가문을 물려받게 되었다. 어머니, 이제 제가 가문을 물려받았으니 그동안 아버님 명으로 그냥 내버려뒀던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오려 합니다. 내 아버지가 그리하실 때는 연유가 있어서 그리하셨을 터인데 내가 어찌 아버지의 명을 어기려 하는 것이냐. 명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다가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노비들이 허튼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어머니께서는 10년 넣으시고 기다려 주시지요.
심선비는 어머니께 말하고 경북 선산으로 길을 떠났다. 선산에 도착한 심선비는 몇 날 며칠을 사람을 시켜 조사하곤 도망간 노비 중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유한 종을 찾아가 노비 문서를 보여주며 말을 했다. 아버님이 내 놈을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데려와서 재워도 주고 먹여도 주었거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을 쳐? 이런 곳에 숨어 있으면 못 찾아낼 줄 알았더냐? 내 네 놈을 데려다가 다른 노비들에게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도망을 치다니요? 네 놈이 이 노비 문서를 보고서도 발뺌을 하려는 것이냐? 내 놈이 번듯한 집에 살면서 뜨신 밥을 먹다 보니 사리분간이 안 되는 모양인데 어디 관아에 가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내두고 볼 것이다. 도련님, 제가 발뺌을 하다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노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오라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대감마님의 은혜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 내 놈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걸 알고 그 말을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내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다니요? 언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노비는 자신의 주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선비는 예상하지 못한 노비의 행동에 멍하니 노비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노비의 우는 소리를 듣고 한 여인이 노비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옥분아,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다는구나.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주인님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하는 종이라니 내가 대감마님께 불충을 저질렀구나. 아버님 그만 우시어요. 아버님께서 오시니 소녀도 눈물이 흐릅니다. 심선비는 노비 부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자니 몹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놈이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건가? 분명 난 도망간 노비를 찾아 나선 것인데.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감마님의 소식을 이제야 접하다 보니 도련님을 밖에 세워두고 이리 못난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옥분아, 너는 도련님께서 드실 수 있게 요깃거리를 차려오거라. 예, 아버님. 심선비가 방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옥분이가 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옥분아, 너도 어서 도련님께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리거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소녀 옥분이라 하옵니다. 그래, 내가 이 노비의 여식인 게냐? 예, 도련님, 제 여식입니다. 옥분이 너는 상을 물릴 때 부를 테니 나가 있거라. 예, 아버님. 도련님 시장하실 텐데 어서 한술 뜨시지요. 제가 어찌된 영문인지 식사하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말 몇 마디 들어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테지만 한번 말이라도 해보거라. 도련님, 제가 사는 이곳도 도련님 가문의 연이 있는 곳인 걸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 알고 있다. 우리 조부님께서 관리하셨던 마을이었지 아마. 맞습니다. 제 여식이 어릴 적 피부가 굶어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병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다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감마님께서 도련님의 조부님께 부탁드려 그 병에 걸렸던 제 가족과 다른 노비 가족들을 이곳 선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그래, 네 말이 진실이라 치자. 그래도 병이 나았으면 바로 돌아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소인들도 돌아가려 했으나 대감마님께서 이미 집안에는 다른 종들로도 충분하니 이곳에서 땅을 일구고 살고 있으면 훗날 저희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연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노비의 이야기를 들은 심선비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생각했다. 평소 아버님들 떠올리면 저 노비의 말이 다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아버님은 노비가 도망친 걸로 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신 거지? 노비가 이곳에 터를 잡아 이리 잘 사는 걸 다른 노비들이 알면 탐을 낼까 그러신 건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을 감으셨으니 내 어찌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심선비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노비가 여식을 불렀다. 옥분아, 도련님께서 식사를 다 하신 것 같으니 상을 물리거라. 예, 아버님. 방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옥분이는 노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에 들어온 옥분이를 보곤 심선비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 그래, 다 내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럼 내 충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냐? 예, 제 충심에는 한치도 거짓이 없습니다, 도련님. 그래, 좋다. 그럼 오늘 밤 내 여식을 내 침실에 들여보내거라. 내 충심이 진짜인지 내가 확인해 볼 것이다. 심선비의 말을 들은 노비는 매우 놀라 옥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옥분이는 노비와 눈이 마주치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도련님. 비천한 여식이지만 도련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신다면야 제가 어찌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옥분아, 너는 도련님을 성심성의껏 모셔야 하느니라. 예, 아버님. 도련님이 제 주인이신걸. 저 또한 명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어요. 그날 밤 옥분이는 심선비와 밤을 함께 보냈다. 심선비는 노비의 충심을 확인하려고 옥분이에게 밤 시중을 들게 한 것이었지만 옥분이와 며칠 밤을 함께 보내다 보니 옥분이의 착한 심성과 매력에 빠져 노비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심선비가 옥분이와 사랑 노름에 정신이 팔려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심선비가 이 마을의 노비들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이 다른 노비들에게도 퍼졌고 이 소식을 들은 노비들이 모여 작당 모의를 했다. 아니, 도련님이 이제야 나타나서 주인 행세를 하고는 옥분이를 탐했다지 뭔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대감마님께 입은 것이지 도련님은 아니지 않나? 도련님만 안 나타났어도 우리는 계속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나타나서 이 사단을 만들긴 만들어, 젠장. 자네들, 도련님을 욕보이는 것은 대감마님을 욕보이는 것과 같네. 자중들 하시게. 아니, 아재는 옥분이를 그리 만든 도련님을 두둔하시는 거요? 아재는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 옆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슈. 저 도령만 없으면 우린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 수 있어. 우리 저 도령을 없애버리는 건 어떤가? 그렇게 노비들은 심선비를 해치우기 위한 계획을 상의했고 거사일은 나흘 뒤로 정했다. 옥분아, 옥분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노비가 옥분이에게 노비들이 모여 나누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다 들은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노비들이 심선비를 해치우기로 한 거삿날이 다가왔는데 옥분이는 무슨 일인지 화려한 옷을 입고 아비에게 찾아가 아무 말 없이 절을 올리고는 심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심선비는 오늘따라 더욱 이뻐 보이는 옥분이를 보곤 말했다. 옥분아, 오늘따라 왜 이리 꾸민 것이냐? 선녀를 데려와 비교해도 너만은 못할 것 같구나. 옥분이는 심선비의 농에도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옥분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오늘은 표정이 좀 어둡구나. 잠시 후 옥분이가 고개를 들어 심각한 표정으로 심선비에게 말을 했다. 소녀, 도련님을 서방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은 옥분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라. 서방님, 진정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날 밤 옥분이와 심선비는 더욱 농염하게 놀며 못할 짓이 없었다. 옥분이는 심선비의 도포와 바지를 벗긴 뒤 심선비의 도포와 바지를 자기가 입었다. 그리고 자기의 저고리와 치마는 벗어 심선비에게 입혀놓고서는 한참을 웃으며 놀았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옥분이가 갑자기 물러나 앉더니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심선비는 옥분이의 뜬모를 울음에 난처해 하며 우는 이유를 묻자 옥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듯 심선비에게 말했다. 오늘 밤 서방님에게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지금 문 밖에는 서방님을 해치려는 다른 노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이 화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심선비는 옥분이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자 옥분이가 말을 이어갔다. 이 일은 대감마님의 은혜를 직접 겪지 못한 노비의 자식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젊은 사내들이 그리 밀어붙이니 저희 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곡식을 끊고 울고만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의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니 서방님께서 저와의 정을 생각하시어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제 몸으로 서방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서방님은 이렇게 입고 즉시 얼굴을 가리고 달려나가십시오. 다행히 벗어나신다면 저희 아버지는 서방님께서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옥분이는 눈물을 펑펑 흘렸고 옥분이의 마음에 크게 감동한 심선비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방문 밖에 횃불이 일제히 밝혀졌다. 노비들이 흉도로 탈바꿈에 옥분이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나오라 했다. 옥분아, 밖으로 나와. 그놈이 없어져야 우리가 다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 노비들이 밖에서 옥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심선비가 울고 있는 옥분이를 보며 말을 했다. 옥분아, 내 너를 평생 잊지 않으마.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너와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내 진심으로 너를 마음에 두었다. 그럼에도 널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가는 나를 용서하거라. 내 죄는 죽어서 갚도록 하마. 심선비는 옥분이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옥분이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며 뛰쳐나가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관아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심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아로 달렸다. 심선비는 곧바로 관문으로 가서 크게 부르짖으며 문을 두들겼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우리 옥분이를 좀 살려주시오. 심선비의 소리를 듣고 고을원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분명 사내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건만 문 밖에는 웬 여인이 헐떡이며 서 있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낭자, 소리치던 사내는 어디 간 것이오?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나오자 고을원은 매우 놀라 사정을 물어보았고 심선비는 그간의 곡절을 말하였다. 사정을 알게 된 고을원은 즉시 포교를 거느리고 달려갔으나 이미 옥분이는 숨이 끊어진 후였다. 노비들은 죽은 사람이 심선비가 아니고 옥분이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고 후다닥 흩어져 도망치려던 찰나였다. 그때 마침 포졸들이 들이닥쳐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고 관아에 붙잡혔다. 흉도가 된 노비들을 전부 붙잡은 고을원은 윗선에 즉시 보고했고 흉도가 된 노비들은 전부 차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선비는 고을원에게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다. 옥분이의 아버지만큼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여인의 아비이고 내 은인의 아비이며 내 아버님께 충성을 다한 노비이오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노비를 죽이시는 건 제가 죽어서도 그 여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어서나마 그 여인과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 있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심선비의 간곡한 부탁에 고을원은 노비를 풀어주었고 옥분이를 위해 비석과 정문을 세웠는데 비석에 쓰여 있기를 이 여인은 주인을 위해 충을 다했고 지아비를 위해 열을 다했으며 아비를 위해 효를 다했다. 일거의 삼강을 다 갖추었도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심선비는 옥분이의 묘를 자신이 있는 한양에 쓰게 하고 옥분이 아비는 한양집으로 데려가 그가 세상을 다할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훗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옥분이 묘 옆에 묻어달라 했다. 전해진다. 오늘 이야기는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경상북도의 문화재 자료 제333호 삼강정녀를 모티브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삼강정녀는 봉계마을 출신의 충신, 효자, 연려를 기리기 위해 조선 후기에 세운 정녀각을 말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허윤생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허윤생의 부모님은 허윤생이 10살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게 된 허윤생은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다. 부모 없이 자라는 허윤생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허윤생의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허윤생이 잘못을 저질러도 꾸짖기보다는 허윤생의 편을 들며 무슨 일이든 해결을 해주었다. 그렇게 할머니의 그늘 아래서 금이야 오기야 자란 허윤생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어서도 글 공부는 뒷전이고 왈자패들과 어울리며 사고만 치고 다녔다. 이날도 역시 허윤생은 왈자패들과 어울려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곤 오밤중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허윤생이 비틀대며 자기 방으로 가고 있는데 칙간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자신을 키워준 유모의 딸인 순덕이와 마주쳤다. 순덕아, 내 방으로 시원한 물 한 사발 가지고 오거라. 네, 도련님. 잠시 후 순덕이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자 허윤생은 앞뒤 생각도 없이 물을 가지고 온 순덕이와 강제로 하룻밤을 보냈다. 순덕이와 강제로 일을 치룬 허윤생이 볼 일을 끝내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자 순덕이는 옷을 입고 자신의 방으로 울며 달려갔다. 다음 달이면 혼례인데 도련님께 몸을 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 혼례를 한 달 앞두고 허윤생에게 겁간을 당한 순덕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아도 순덕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순덕이 어미가 순덕이를 불렀다. 순덕아, 해가 중천인데 방에서 안 나오고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아이고, 무슨 일인데 방구석에서 이리 울고 있는 게야? 순덕이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울면서 얘기하자 순덕 어멈이 화를 내며 말을 했다. 내 젖을 먹고 자란 도련님이 어찌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것을 키웠구나. 내 당장 큰 마님께 찾아가 이 일을 말할 것이니 너는 내가 오기 전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된다. 순덕 어멈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허윤생의 할머니를 찾아가 순덕이가 당한 일을 말했다. 마님, 다음 달이면 삼돌이랑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를 어찌합니까? 아니, 순덕이가 얼굴이라도 이뻐야 우리 윤생이가 그리했다 내가 믿을 거 아니냐? 마님, 제 말엔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 순덕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우리 윤생이가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졌을 때 순덕이 그것이 윤생이 앞에서 꼬리를 친 게야. 혈기왕성한 사내가 계집이 대놓고 꼬리를 흔드는데 마다할 사내가 어디 있느냐? 천한 것이 귀한 내 손주 몸에 손을 대다니 더러운 게 묻었으니 이를 어쩔꼬 아이고 속 터져. 내 순덕이 그것을 멍석말이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야. 순덕 어멈은 큰 마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이 모시는 주인의 말이니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다. 순덕어멈, 너는 이 돈을 줄 터이니 순덕이를 삼돌이랑 멀리 보내버리거라. 그나마 네가 우리 윤생이를 키운 노고를 생각해 너그러이 선처해주는 것이니 아무도 모르게 어서 가서 순덕이 그것을 이 집에서 치워버리거라. 순덕이 그것이 내 눈에 띄는 경우 금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할 터이니. 순덕 어멈은 주인의 말에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딸 순덕이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한시라도 바삐 몸을 움직여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는 삼돌이에게 짐을 싸서 나오라고 하곤 삼돌이 손을 잡아 끌고 순덕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순덕아, 너는 어서 짐을 싸거라. 이 돈을 가지고 삼돌이랑 이 마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 한다. 오늘 너한테 있었던 일은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산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당장 떠나라니요. 갑자기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말거라. 네가 당한 일은 걔보다도 못한 우리 신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빨리 있거라. 못난 어미라 자식 하나 지켜줄 수 없구나. 이 죄는 평생 내가 안고 갈 테니 너는 부디 먼 곳으로 가서 터를 잡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를 두고 가라고 하시니 어찌 발이 떨어질 수 있겠어요. 긴 말 필요 없다. 순덕이 너를 마님이 보시면 넌 살아남지 못할 거야. 어서 가거라 어서. 삼돌이한테는 네가 마님께 잘못을 저질러 쫓겨나는 것이라 말했으니 너는 그리 알고 삼돌이랑 가능한 멀리 가야 한다. 그렇게 순덕이와 삼돌이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떠났고 순덕 어멈은 순덕이와 삼돌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흘러 허윤생도 혼례를 치러 부인이 생겼지만
혼례를 치른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대를 잇지 못하는 부인의 심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윤생의 방탕한 남봉꾼 생활은 여전히 이어졌는데 항상 허윤생 편을 들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허윤생의 부인은 허윤생에게 과거 시험을 볼 것을 권했다. 서방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제가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서방님께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게 사시는 것 때문인 듯 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셔 과거 시험을 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아니 무슨 말이요? 내 글이라고는 읽고 쓰는 것이 고작인데 그런 내가 과거 시험을 본들 붙을 일 없으니 부인은 그런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오. 내 과거 시험은 볼 생각이 없지만 한양은 한 번쯤 가보고 싶더이다. 아, 말 나온 김에 내 이번 기회에 한양 구경이라도 가야겠소. 남들은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인데 어찌 서방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한양에 가시는 겁니까? 부인이 나보고 한양에 가라고 하지 않았소. 내 부인의 말을 참 잘 들어주는 지아비이니 부인은 참 좋으시겠구려. 하하. 부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양길에 오르는 허윤생을 보자니 부인은 한숨만 절로 나왔다. 얼마 후 허윤생이 하인 둘을 데리고 한양으로 떠났다. 허윤생이 한양으로 가는 중 어느 마을 주막에 들러 하인과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저기 삼돌이 아니오? 삼돌이라니? 삼돌이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왔을 리가 없지. 설마 진짜 삼돌이겠소? 삼돌이라니? 수년 전 순덕이랑 도망간 삼돌이를 말하는 게냐? 어디 있냐? 대감마님, 저기 어린 계집에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삼돌이 같은데요. 내 놈들은 지금 당장 저놈의 뒤를 밟아라. 진짜 삼돌이가 맞다면 내 가만두질 않을 것이야. 감히 나도 자식이 없는데 도망간 종놈 주제에 자식 손을 잡고 주인 앞에 나타나?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됐어. 잠시 후 하인 한 명이 돌아와 삼돌이인 것을 확인했고 집도 알아놨다고 허윤생에게 말하자 허윤생은 그 집으로 향했다. 삼돌이 내 이놈, 네 놈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썩 나와 내 주인에게 인사하지 못하겠느냐? 삼돌이가 여식의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와 허윤생을 보고는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도련님 여기는 어찌 아시고 오셨습니까? 네가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순덕이 이것은 어디로 내뺀 것이냐? 제가 도망을 치다니요. 저는 큰 마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덕이와 떠나 이곳에 살고 있었구먼요. 순덕이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의원 집에 누워 있습니다요. 내 놈이 뚫린 입이라고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얘들아, 삼돌이 저놈이 다시는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마구 패거라. 허윤생의 하인들은 삼돌이를 눕혀놓고 몽둥이와 발길질로 때리기 시작했다. 도련님 살려주십시오. 여식이 보고 있습니다요. 여식을 봐서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네 여식이면 내 종이고 네 여식의 처분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이니 그러니 네 여식은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하인들이 삼돌이를 때렸고 삼돌이의 여식은 아비의 매질을 보며 계속 울었다. 대감마님, 이놈을 어찌할까요? 오늘 숨통을 끊어놓을까요? 됐다. 이제야 내 속이 좀 편해지는구나. 어차피 저놈도 저 상태면 앞으로 편히는 못 살 테고 순덕이 그것도 몸져 넣었다 하니 내가 병든 것들을 데려다 어디 쓰겠느냐. 한양 구경은 다음에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마을에 들려 저 계집아이나 기생집에 팔아 한 잔 크게 마셔야겠다. 저 여식을 끌고 가자. 허윤생이 사라지고 잠시 후 겨우 정신이 든 삼돌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걸음으로 순덕이에게 찾아가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고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남편 삼돌이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순덕이는 아픈 몸을 끌고 일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길이 없자 순덕이는 허윤생의 집으로 향했다. 창백해진 순덕이가 밤낮을 쉬지 않고 걷고 걸어 허윤생의 집 앞에 도착해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며 고함을 쳤다. 도련님 곡단이는 어디 있습니까? 도련님 곡단이에게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하실 수 있습니까? 도련님 문 좀 열어주시어요. 순덕이의 소리를 듣고 집안 하인이 문을 열어주자 순덕이가 그 하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곡단아, 어미가 왔다. 어디 있느냐, 곡단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허윤생 부인이 순덕이의 소리를 듣고 나와 말했다. 여봐라, 못들하는 것이냐? 어서 저것을 잡아 끌어안치거라. 하인들이 순덕이를 잡고 마당에 앉히자 하인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순덕이네, 순덕이가 돌아왔네 하는 것이었다. 너는 누군데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샌네는 이댁 유모의 딸인 순덕입니다. 유모의 딸은 하인놈하고 야반도주에 살고 있다고 들었건만 내가 어찌 이리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냐? 샌네, 큰 마님의 명대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제 딸 곱단이를 데려가셨다니 어미가 된 자로서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자식을 찾지 않겠습니까? 도련님께서 곱단이에게 험한 짓이라도 했다간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 부디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제 딸을 돌려주시면 더 먼 곳으로 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빌고 또 빌겠습니다. 아니, 서방님께서는 한양으로 가셨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도련님께서 어찌 아셨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 남편 삼돌이를 매질하여 죽게 하시고 제 딸 곱단이는 데려가셨습니다. 제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몸으로 의원집에 누워있는 절 찾아와 말했으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발 도련님을 뵙게 해주세요. 서방님께서는 출타하셔서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네 말이 사실이라 해도 너와 삼돌이의 자식이면 우리 하인이 맞으니 서방님께서 데려가셨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일인데 감히 도망간 네가 여길 찾아와 행패를 부려? 마님, 사실 곱단이는 도련님의 자식입니다. 삼돌이와 혼례가 정해져 있던 저를 도련님께서 술 기운에 범하시어 생긴 아이입니다. 뭐시? 순덕이 내 딸이 서방님의 여식이라고? 제가 집을 떠난 것은 그 일을 큰 마님께서 아시고 행여 소문이 날까 저와 삼돌이에게 돈을 쥐어주시면서 멀리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제 어머니가 알고 있으니 어머니를 불러주세요. 허윤생의 부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순덕 어멈이 마당으로 나왔다가 엎드려 있는 순덕이를 보고는 말했다. 순덕아,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절대 이곳 땅을 밟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 온 것이야?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을 찾아주세요. 자초지종을 들은 순덕 어멈은 순덕이 옆에 무릎 꿇고 앉아 허윤생의 부인에게 간청했다. 작은 마님, 제 여식의 말엔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큰 마님의 명으로 제 딸 자식과 삼돌이를 멀리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못나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고 버렸으니 부모로서 할 말은 없지만 이제라도 우리 순덕이를 위해 제 목숨 따윈 아깝지 않으니 벌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 딸만은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도련님 여식이란 소리는 입에 담지 않고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잠시만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시게. 일단 유모는 딸을 방으로 데려가 쉴 수 있게 해주게. 개똥아범은 가서 서방님을 찾아 곱단이란 아이를 데려오게나.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와야 하네. 허윤생 부인은 방에 들어가 밤새 신세한탄을 하며 생각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무리 제 아비 복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내가 그리 치성을 들여도 결실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거야.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개똥아범이 돌아왔다. 마님, 개똥아범 돌아왔습니다. 그래, 서방님이랑 곱단이란 아이는 찾은 건가? 대감마님은 길이 엇갈려 뵙지를 못했으나 곱단이란 아이는 윗마을 명월관에 팔려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려 했으나 명월관 주인이 자기가 치른 값의 2배를 주면 되판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다시 가서 그 아이를 꼭 데리고 와주게. 예, 마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엔 그 아이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허윤생 부인은 개똥아범에게 돈을 쥐어 보내놓고는 순덕이가 쉬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방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왔던 순덕이가 상태가 더 악화되어 순덕어멈의 병수발을 받으며 누워 있었다. 이복의 순덕이 어서 기력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곱단이 그 아이는 찾았으니 곧 만날 수 있을 걸세.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런지요. 곱단이만 찾으면 다시는
마님 눈에 띄는 일이 없도록 더 멀리 떠나겠습니다. 곱단이도 제 아비가 삼돌이로 알고 있으니 저희 모녀가 도련님을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곱단이와 떠나려거든 자네 몸부터 성해야 하지 않겠나? 의원을 불러 진찰하게 할 터이니 자네는 몸이나 낫을 생각을 하게. 작은 마님도 마음이 편하시진 않으실 터인데 어찌 저희 모녀에게 이리 잘해주시는 겁니까? 자네들이 무슨 잘못인가? 자네들의 주인이 그런 사람인 것도 내 지아비가 그런 사람인 것도 우리가 싫다고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우리 그냥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세. 순덕어멈과 순덕이는 허윤생 부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다. 그때 허윤생이 하인들과 돌아왔는지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이놈들아, 내가 왔다. 썩 가서 부인에게 내가 왔다고 말하거라. 내가 아주 통쾌한 일이 있어 부인에게 빨리 말해줘야겠으니 어서 부인에게 안방으로 건너오시라 전하거라. 서방님 다녀오셨습니까? 놀러 가신 일이 꽤 즐거우셨나 봅니다. 부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허윤생을 맞이하며 말했다. 부인, 내게 아주 통쾌한 일이 있었소. 부인도 들으시면 나를 무척이나 칭찬할 겁니다. 저도 서방님께 의논 드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내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는 게. 허윤생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인이 말을 막고는 말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노시다 오신 거니 제 말을 먼저 들어주시어요. 알겠소. 부인 먼저 말해보시오. 어떤 일이길래 말을 못해 안달이신 겁니까? 어떤 씹어먹어도 모자랄 놈이 지 딸 자식도 못 알아보고 지 딸 자식을 기생집에 판 것도 모자라 글쎄 그 돈을 계집들을 끼고 술 마시는데 다 썼다네요. 서방님, 이런 놈은 어찌 해야 할는지요? 아니, 그런 개만도 못한 놈이 도대체 누구요? 내가 그놈의 머리를 밀고 다리를 부러뜨려 다시는 두 발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평생 절에 처박혀 살게 해주겠소. 서방님이 들으셔도 그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 맞는 거지요. 그럼요. 세상에 제 자식 팔아먹는 놈보다 더한 몹쓸 놈이 어디 있겠소? 그런 놈이 멀쩡히 밥 잘 먹고 어디서 놀았는지 얼굴에 기름칠하고 돌아다니니 세상이 망할 징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가 불쌍하여 개똥아범에게 돈을 주고 데려오라 했으니 서방님께서 그 아이의 아비를 혼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마음이 그리 고우니 내가 부인의 부탁대로 그 아이의 아비를 혼쭐내주겠소. 어디 사는 누구요? 그때 개똥아범이 곱단이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곱단이를 본 허윤생은 놀란 눈으로 아무 말 없이 부인과 곱단이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다. 마님, 이 아이가 곱단이옵니다. 개똥아범은 수고가 많았네. 곱단이를 순덕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엄마를 만나게 해주게. 그리고 놀랐을 곱단이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도와주게.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저 아이를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요? 설마 부인이 말한 아이가 저 아이란 말이요? 저 아이를 판 것은 나인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행설수설하고 있는 허윤생이었다. 이를 보고 있던 허윤생의 부인이 버럭 화를 내며 말을 했다. 예, 제가 말한 아이가 저 아이 맞습니다. 서방님께서 술 기운에 순덕이를 범하여 생긴 서방님의 여식이지요. 아무리 몰랐다고는 하나 핏줄은 당기는 법인데 서방님은 저 아이를 보고 아무 감정도 안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어찌 삼돌이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삼돌이가 죽다니? 내가 매질을 하긴 했지만 분명 살아있었소. 그리고 내가 어찌 알았겠소? 그저 삼돌이 여식이라 여겨 이름도 묻지 않고 눈도 마주치질 않았는데 그리고 내 자식이라니 내 그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오? 저도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 저 아이 얼굴을 보기 전에는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저 아이 얼굴을 보니 참 많이도 서방님을 닮았네요. 씨도둑은 못한다더니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서방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저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준 삼돌이는 서방님의 매질에 저 세상으로 떠났고 순덕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저 아이를 찾으러 이 먼 곳까지 오는 바람에 지금 병이 악화되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서방님은 이 업보를 어찌 푸시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요. 정말 몰랐단 말입니다. 서방님을 자식보다 귀하게 키워준 유모의 여식을 하룻밤 여인으로 만든 것도 부족하여 이런 일까지 저질렀으니 저는 더 이상 서방님의 부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방님께 하루의 말미를 드리지요. 서방님께서 이 일을 어찌 해결하실 것인지 방도를 내놓지 않으시면 제 말에 따라 주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세상에 알려 저 또한 기별 부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방님의 집안을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찌하면 되는 것이요? 내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 서방님의 여식은 제가 책임질 터이니 서방님은 곧장 암자로 들어가 서방님이 행한 모든 일을 참회하시며 사십시오. 또 압니까? 세월이 흘러 제가 늙어 지아비가 그리워지면 서방님을 찾아갈는지. 허윤생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곤 자리에서 일어났다. 못난 지압이라 미안하오. 부인의 말대로 이 길로 떠날 것이니 뒷일을 부탁하겠소. 암자엔 제가 따로 시주를 할 터이니 서방님은 맨몸으로 가십시오. 행여 몇 푼 들고 가시다가 다시 세상의 유혹에 지신다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실 테니 빈몸으로 가세요. 허윤생은 모든 걸 체념하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다. 어찌 저리 도망치듯이 가버린단 말이냐. 정말 못난 사내구나. 마지막까지도 지아비다운 모습이 없으니. 허윤생을 절로 보내버린 뒤 허윤생의 부인은 순덕이를 정성으로 보살펴 병을 낫게 하고는 순덕이와 순덕어멈의 노비 신분을 면천해 주었다. 순덕아, 너만 괜찮다면 곱단이를 나와 서방님의 아이로 입양하여 이 집안의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다. 그 전에 잘 가르쳐야겠지만 말이다. 마님. 순덕이는 하염없이 울었다. 훗날 허윤생의 부인은 곱단이를 친자식만큼 위하며 가르쳤고 곱단이는 할머니와 두 엄마를 정성으로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허윤생은 평생을 암자에 틀어박혀 살다 죽어서야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벼슬 생활을 같이 하여 사이가 좋은 이대감과 김대감이 살고 있었다. 두 대감에게는 자식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대감에겐 딸 곱단이가 있었고 김대감에겐 아들 강산이가 있었다. 이대감과 김대감은 집안끼리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다. 그렇다 보니 곱단이와 강산이도 어려서부터 서로를 오누이처럼 생각하며 어울리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그들의 몸종인 순덕이와 삼돌이도 자주 얼굴을 보며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대감과 김대감은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로 사돈을 맺자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혼기가 다 차게 되었지만 곱단이와 강산이는 오누이처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서로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곱단이에게 윗마을 최대감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이대감은 흔쾌히 승낙했다. 곱단아, 최대감댁 자제 최도령이 예의도 바르고 머리도 총명하다고 하더구나. 이 아비는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저는 최도령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제가 어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좋다 하시면 그 말씀에 따를게요. 내가 최대감댁과 연이 있는 김대감에게 물어보니 최도령이 어려서부터 댐댐이가 남달랐다 하더구나. 강산이하고도 친구로 잘 지낸다고 하니 내 걱정 없이 너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단다. 강산오라버니와 친구이면 분명 괜찮은 선비님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최도령이라는 분이 만약 못난 사내였다면 강산오라버니가 이 혼담을 한사코 말리셨겠지요. 이대감과 곱단이가 한참을 혼사에 대해서 말을 나누고 있는데 그 둘의 대화를 방문 앞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순덕이가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 김대감 댁으로 향했다. 삼돌아, 순덕이 왔구나. 아시도 없이 어쩐 일이냐? 아재 삼돌이 있나요? 곱다나 씨가 시키신 게 있어서 삼돌이를 좀 만나러 왔어요. 삼돌이는 지금 강산 도련님이랑 서당에 있을 게다. 전할 말이 있으면 내가 삼돌이에게 전해줄 테니 내게 말하거라. 아니에요. 제가 서당으로 갈게요. 어차피 도련님이 글 공부하시는 동안 삼돌이야 마당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순덕이는 다시 서당으로 가 마당에서 낮잠 자는 삼돌이를 깨워 아무도 없는 뒷마당으로 끌고 갔다. 순덕아, 내가 여기는 웬일이야? 아씨 심부름으로 온 거냐? 큰일 났어. 너하고 나는 이제 영영 헤어질 거야. 아직도 잠이 덜 깬 삼돌이는 영영 헤어질 거라는 순덕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봐. 곱단 아씨가 최대감댁 최도령이랑 혼례를 치르신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도련님하고 곱단 아씨는 어려서부터 두 분이 혼례 치르기로 정해져 있는 걸 너나 나나 수백 번은 들었잖아. 그래, 나도 알아. 우리가 도련님과 아씨한테 당한 것 같아. 정작 나이가 드니 혼례는 다른 집안하고 한다 하시잖아. 내가 분명 아씨와 대감마님이 하시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듣고 바로 너한테 온 거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영영 맺어질 수 없는 거잖아. 그거야 당연한 거지. 우리 같은 종들이야 같은 집안 종들 중에서 대충 나이대가 맞으면 그냥 둘이 살라고 하시는 게 다인데 우리 둘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강산 도련님이 날 돈을 주고 사주시겠니? 아니면 우리 곱단 아씨가 너를 돈 주고 사주시겠니? 너하고 나는 끝났어. 순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삼돌이에게 말했다. 순덕이의 말을 들은 삼돌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울지마, 그만 울어. 내가 도련님께 말해볼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 사실 도련님이 곱단 아씨를 많이 좋아하시거든. 도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분명 가만히 계시진 않으실 거야. 내일 해가 지면 주막에서 만나자. 그래, 알았어. 너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 난 삼돌이 너 말고는 다른 사내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 네가 더 잘 알지? 순덕이가 돌아가고 삼돌이는 강산이가 서당 공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잠시 후 강산이가 서당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삼돌이가 강산이에게 슬그머니 물었다. 도련님, 곱단 아씨가 시집을 간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어찌 내 놈이 그걸 알았느냐? 삼돌이가 놀라며 다시 물었다. 아니, 도련님도 알고 계셨어요? 도련님, 곱단 아씨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내 곱단이를 아주 많이 아끼지. 곱단이나 나나 다른 형제자매가 없으니 서로 오누이처럼 의지하며 자라지 않았느냐. 내 어찌 곱단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 최도령하고의 혼사도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주선한 것이다. 아니, 그리 좋아하시면 도련님이 데리고 사셔야지. 어찌 다른 사내에게 보내시는 겁니까? 이런 우둔한 녀석아, 내가 곱단이를 친누이처럼 생각하는 걸 알면서 그러냐? 그건 오누이 간의 정이지 남녀 간의 정이 아니다, 이 녀석아. 그러니 곱단이를 내가 인정하는 사내한테 보내야 내가 걱정이 없을 거 아니냐? 최도령은 군자의 덕목을 두루 갖춘 사내야. 그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럼 진짜 도련님께서 곱단 아씨를 최대감댁에 보내신 거군요. 그렇다니까. 넌 몇 번을 말해줘야 아는 게냐? 왜 그리 심통이 나 있는 거야, 이 녀석아. 삼돌이는 강산이의 말을 듣고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다음 날 삼돌이와 순덕이가 주막에서 만났는데 삼돌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삼돌아, 어찌 되었어? 도련님이 곱단 아씨를 좋아하시는 게 맞지? 아니, 네 말이 맞았어. 우린 도련님과 아씨에게 당한 게 맞아. 강산 도련님은 곱단 아씨를 누이처럼 생각할 뿐 여인으로는 관심이 없으시대. 순덕아, 우린 이제 어쩌지? 지금 네가 그걸 나한테 물어볼 때야? 삼돌이,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내한테 시집가도 상관없는 거야? 아씨가 시집 가시는 거지. 순덕이 내가 시집 가는 건 아니잖아. 삼돌이, 너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아씨가 혼례를 치르면 아씨의 몸종인 나는 아씨를 따라 최대감댁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당연지시 최대감댁 하인 중에 아무한테나 시집을 보내시겠지. 홍기가 다 찬 나를 그냥 두시겠어? 안 되지. 그건 안 될 노릇이지. 넌 이미 내 여인인데 어찌 다른 놈한테 시집을 간다는 거야? 그럼 도련님이나 아씨한테 우리가 이미 서로 좋아한다고 말하자는 거야. 그건 우리 둘 다 매를 맞고 황천길로 가자는 거잖아. 순덕이가 화를 내듯 말하자 삼돌이는 당황하여 진땀만 흘렸다. 삼돌아, 우리 곱단 아씨와 최도령의 혼례를 망칠 묘책을 생각해보자. 너는 평소에도 잔꾀가 좋으니 이럴 때 머리를 좀 굴려봐. 그래, 내 말이 맞아. 이 혼례만 망치면 너와 나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삼돌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 이내 입을 열었다. 내게 좋은 묘책이 생각났어. 강산 도련님과 곱단 아씨는 서로를 오누이처럼 생각하니 지금 상태로는 두 분이 이어질 순 없을 거야. 곱단 아씨에게 작은 흠집을 내야겠어. 그럼 최도령은 곱단 아씨와의 혼사를 깨겠지? 혼사가 깨져서 곱단 아씨가 난처해지면 강산 도련님이 아끼는 마음으로 곱단 아씨를 거두실 게 분명해. 순덕아, 잠깐 이리 가까이 와봐.
삼돌이는 순덕이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했다. 꼭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여태 내가 모시던 아씨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너와 나는 도련님과 아씨의 변덕으로 헤어져도 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아씨와 도련님이 우리 사이를 아시는 것도 아니잖아. 아씨와 도련님이 노시는 동안 너와 내가 그리 붙어 있었는데 모르시는 게 난 더 괘씸하단 말이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우린 평생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아씨나 도련님께도 크게 해 끼치는 일은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씨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럼 너는 최대감댁 하인 중에 아무에게나 시집을 가도 괜찮다는 거야? 삼돌이가 순덕이의 말을 막고 버럭 화를 내자 순덕이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다. 순덕아, 이리 좀 와보거라. 아씨 찾으셨어요? 내일 절에 올라가 치성을 드리고 올 것이니 준비 좀 해주거라. 아씨 내일 가서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혼례를 위한 치성이니 이틀 정도 절에 머물 듯하구나. 내일 일찍 출발할 테니 그리 알고 있거라. 예, 아씨. 쇳내 장터에 나가 필요한 걸 몇 가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순덕이는 곱단이에게 장터에 다녀온다고 하고선 김대감댁으로 향했다. 삼돌아, 순덕아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씨가 내일 절에 가셔서 치성을 드리신대. 절에 이틀 정도 머물다 오신다고 하니 실수 없이 준비해.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 나도 실수 없이 준비할 테니 너는 잘 감시해. 그때 강산이가 마당으로 나왔다가 순덕이와 마주쳤다. 순덕이 내가 어쩐 일이냐? 도련님, 안녕하셨어요. 쇳내 삼돌이에게 빌린 것이 있어 가져다 주려 들렸습니다. 그런 건 곱단이랑 같이 올 때 천천히 돌려주면 될 것을. 삼돌이 저놈이 빨리 가져오라고 성화를 한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내일 곱단 아씨를 모시고 절에 치성을 드리러 가기에 그 전에 가져다 주러 온 것이에요. 하하, 곱단이가 치성을 드리러 간다고? 곱단이가 혼례를 치르려니 설레고 걱정이 되나 보구나? 하하. 강산이가 재미있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씨 잘 모시고 조심해서 다녀오려무나. 예, 도련님. 삼돌아, 내가 잠시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올 것이다. 너는 그냥 집에 있거라. 아니 도련님 어디 가시는데 저는 놔두시고 가시는 거예요? 잠시 벗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올 터이니 너는 집이나 지키거라. 강산이는 웃으며 말하고 집 밖을 나갔다. 이제 나도 가봐야 해. 아씨한테 장터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온다고 하고 일이 온 거라서 말이야. 알았어. 순덕아 며칠만 참자.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거야. 다음 날 곱단이와 순덕이는 절로 향했다. 절에 도착한 순덕이는 곱단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선 먼저 절로 들어가 스님께 말했다. 스님, 저희 아씨가 혼례날이 정해졌으니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치성을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작은 암자가 있으니 그곳에 머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순덕이는 스님이 알려주신 암자로 곱단이를 데리고 가면서 말했다. 아씨, 스님께서 아씨를 생각하여 조용한 암자를 정해주셨어요. 스님께서 어찌 아시고 그리 해주셨겠니? 마음 착한 네가 스님께 부탁드려서 그렇게 해주신 거겠지. 너는 어려서부터 항상 날 먼저 생각해 주었지. 그것이 항상 고마웠단다. 아씨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쇳내야 당연히 아씨의 몸종이니 그런 거지요. 무슨 소리야. 순덕이 너는 내 몸종이기 전에 나한테는 친구이고 자매였어. 내가 시집을 가서 우리 집을 떠나더라도 너는 계속 내 옆에 있어줄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잖니? 아씨 오늘따라 평소에 안 하시던 그런 간지러운 말씀을 하세요? 쇳내가 다 부끄러워요. 그런가? 내가 시집 간다고 하니 생각이 많은가 보다. 순덕이가 곱단이를 데리고 암자에 들어가 짐을 풀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씨, 잠시 혼자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아씨의 빚을 놔두고 왔네요. 제가 당장 달려가서 빚만 가지고 오겠어요. 지금 갔다 오면 밤이 늦어질 텐데 무섭지도 않으냐? 하루 정도는 내가 머리를 풀지 않고 잘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아씨가 어떤 마음으로 치성을 드리러 왔는지 쇳내가 아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잠시만 혼자 계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괜찮대도 그러네.
그래도 다녀오려거든 조심하거라. 나야 지금부터 치성을 드리면 끝날 때까지 널 찾을 일 없으니 천천히 다녀오거라. 순덕이는 곱단이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절을 빠져나왔다. 곱단이는 눈을 감고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얼마가 지났는지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치성을 다 드린 곱단이가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생각했다. 아직 순덕이가 돌아오지 않았나 보네. 길이 어두워서 오다가 넘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구나. 곱단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순덕이를 걱정하며 자리를 펴고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곱단이가 잠이 들어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당연짓이 순덕이가 돌아왔다 생각한 곱단이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순덕이 왔구나. 하지만 순덕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고 웬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곱단이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너는 누구냐? 검은 복면을 한 사내는 곱단이의 입을 막고선 저고리를 벗기려 달려들었다. 곱단이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다 검은 복면을 한 사내의 팔을 물자 검은 복면을 한 사내는 화를 내며 곱단이를 때리려 손을 들었다. 그때 한 선비가 문을 열고 들어와 검은 복면을 한 사내를 힘으로 제압하고선 곱단이를 보며 말했다. 곱단 낭자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은 어찌 아셨습니까? 저 최도령입니다. 낭자와 혼인할 사람이지요. 네, 최도령님이시라고요? 곱단이는 최도령의 얼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만 보다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건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자세한 건 이놈부터 처리하고 나서 말씀드리지요. 낭자 혹시 움직이실 수 있으시면 이놈을 묶을 수 있게 밧줄부터 좀 찾아주시겠소. 잠시 후 곱단이는 밧줄을 가져왔고 최도령은 그 밧줄로 검은 복면 사내를 꽁꽁 묶었다. 그제야 한시름 놓은 최도령은 곱단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산이 그 친구가 우리에게 귀인인 모양입니다. 강산 오라버니가 귀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강산이 그 친구가 찾아와서 얼굴도 모르는 여인과 혼례를 치르는 기분이 어떠냐면서 약을 올리고는 곱단 낭자 얼굴이라도 보고 오라면서 낭자가 치성을 드리러 가는 남자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낭자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 했으나 몸종이 자리를 비우는 것 같아 몸종이 돌아오는 걸 확인하면 저도 돌아가려고 기다리는 터에 이놈이 암자로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제 몸은 도련님이 구해주셨으나 우리 인연은 강산 오라버니께서 지켜주신 셈이네요. 곱단이와 최도령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순덕이가 돌아와 밧줄에 묶여있는 검은 복면을 한 사내를 보곤 주저앉았다. 순덕아, 저 복면을 한 자가 나한테 몹쓸 짓을 하려 했는데 도련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복면을 벗겨 어떤 얼굴인지 확인해 봅시다. 최도령이 복면을 벗기려 하자 순덕이가 갑자기 엎드리고는 소리내어 울었다. 곱단이와 최도령은 순덕이의 이유 모를 행동에 놀라 순덕이를 달래며 물었다. 순덕아, 나는 괜찮다니깐 왜 그리 우는 게야? 몸종이 낭자를 지키지 못한 것이 속상해 우나 봅니다. 아씨,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순덕아,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니? 내 잘못이 아니니깐 그만 일어나. 곱단이가 순덕이를 아무리 달래도 순덕이는 계속 울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아씨, 쇳내를 죽여주셔요. 삼돌이와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삼돌이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아씨, 저 복면 사내가 삼돌이옵니다. 최도령과 곱단이는 놀라 검은 복면을 벗겨보니 정말 삼돌이가 맞았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놈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당장 이실직고하지 못하겠느냐? 호통을 치는 최도령의 말에 모든 걸 체념한 듯한 삼돌이가 말문을 열었고 순덕이는 그저 울기만 했다. 아씨, 잘못했습니다. 순덕이와 제가 예전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소인들은 곱단 아가씨가 당연히 강산 도련님과 혼례를 치를 줄 알았습니다. 그럼 저희도 당연지시 부부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곱단 아가씨가 최대감댁 도련님과 혼례를 치른다고 하시니 저희는 강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가씨를 해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알몸을 다른 사내에게 먼저 보이면 수치심에 혼례를 깨실 거로 생각하고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아씨, 죽여주세요. 쇳내 아씨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냥 내게 삼돌이랑 혼인시켜 달라 말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짓을 한 게야? 저희 같은 하인이야 돈에 팔고 팔리는 신세인데 제가 어찌 아쉽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삼돌이랑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살아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 죽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 놈들을 봤나? 이런 괘씸한 짓을 벌여놓고도 내 놈들 편한 대로 해달라 하는 것이냐? 곱단이는 순덕이를 일으켜 안고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무남동녀 외동딸인 나에게 순덕이 너는 내 친구이고 자매였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넌 내 말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어찌 내 자매를 죽일 수 있겠어. 곱단이와 순덕이는 서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잠시 후 곱단이가 최도령을 보고는 말을 했다. 도련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도련님은 저와 혼례를 치르실 생각이신 겁니까? 이 일은 낭자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둔한 하인 놈들이 벌인 일이니 우리 혼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지요. 그럼 제청 하나 들어주세요. 강산 오라버니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오늘 일은 못 보신 거로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낭자에게 이런 불경한 짓을 저질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삼돌이와 순덕이는 그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가씨께서 그러시다면야 저 또한 오늘 아무것도 보고 들은 일이 없습니다. 곱단 낭자 얼굴을 뵙고 첫눈에 반한 건 빼고 말이지요. 곱단이와 최도령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다. 곱단이는 마을로 돌아와 강산이에게 찾아가 일어난 일의 전모를 다 말해주었다. 하하하, 삼돌이 이놈이 우둔한 줄만 알았더니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네. 삼돌이가 사내대장부야. 오라버니는 제 걱정은 되지 않으십니까? 소녀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우리 곱단이 이에 물린 삼돌이 팔을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하하. 하여간 오라버니는 농을 좋아하신다니깐요. 오라버니, 삼돌이를 제게 팔아주세요. 우리 순덕이 남편, 제가 살랍니다. 안 그래도 너의 혼인 선물로 어떤 걸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구나. 우둔하지만 사내대장부 같은 삼돌이 녀석을 내 혼례 선물로 보내주마. 하하하. 오라버니, 그 선물 감사히 받을게요. 강산이에게 선물로 삼돌이를 받은 곱단이는 최도령과 혼례를 치르고 며칠 후 순덕이와 삼돌이의 합방을 치러주었다. 순덕이와 삼돌이는 곱단이가 생을 다할 때까지 충심으로 곱단이와 최도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